60조 원. 웬만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돈이에요.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사는데 걸린 돈이죠. 세계의 잠수함 회사들이 이 계약 하나에 달려들었는데 최종 결승은 독일과 우리 한화의 이 파전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캐나다는 독일의 손을 들어줬어요. 한화가 눈앞에서 60조를 놓친 거예요. 자, 보통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아쉬워하고 유감을 표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정도의 담담한 입장문.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화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항의도 성명도 없었어요. 대신 그날 오후 캐나다 지도 위에서 공장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강제 공장이 멈췄고 수소도 멈췄고 LNG도 멈췄어요. K9 자주포와 천물을 함께 만들자던 합작까지 걸어뒀던 판이 거의 동시에 접혔죠. 아침만 해도 축포를 터뜨리던 도시가 해가 지기도 전에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걸 지켜본 셈이에요.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딱 한 단어로 불렀어요. 방역.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저는 오늘 이걸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풀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5개가 한꺼번에 사라진 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계약서 한 줄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가지가 계속 궁금하실 거예요. 첫째, 한화는 어떻게 발표 몇 시간 만에 이 큰 판들을 통째로 걷어낼 수 있었을까? 둘째, 이게 정말 홧김에 벌인 복수가 맞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수순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60조를 놓치고도 한화가 이상하리만치 담담한 이유. 사실 한화가 진짜 노리는 무대는 애초에 캐나다가 아니었어요. 이 3번째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면 아마 오늘 사건이 지금과는 정반대로 보이실 거예요.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같이 파고드는 채널 빌런 경제학이에요. 자, 그럼 그 몇 시간 동안 캐나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처음부터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개의 문을 차례로 열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 한화가 캐나다에서 정확히 뭘 접었는가? 강제 공장부터 수소, LNG, 그리고 K9 자주포와 천물을 함께 만들자던 합작까지. 하나씩 규모를 들여다보면 이게 잠수함 한 건이 아니라 캐나다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꿀 판이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문, 캐나다는 왜 뒤늦게 술렁이기 시작했는가? 현지 정계와 대학,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꽤 의미심장하거든요. 세 번째 문, 캐나다가 대신 손잡은 독일 잠수함. 여기엔 사실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 있어요. 과거 똑같은 독일 잠수함을 산 나라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검증된 사실만 짚어드릴게요. 이 대목은 좀 서늘합니다. 그리고 4번째 문, 어쩌면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한화가 60조를 놓치고도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 한화가 진짜 노리는 캐나다보다 훨씬 큰 판. 이걸 알고 나면 졌다는 말이 목에 걸리실 거예요. 미리 딱 하나만 약속할게요. 오늘은 감정만 앞세우지 않을 거예요. 통쾌함은 통쾌함대로, 계산은 계산대로. 둘 다 봐야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자,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볼게요.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 짚고 갈게요. 무대는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지금 낡을 대로 낡은 잠수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세대 잠수함 12척으로 통째로 갈아치우기로 했죠.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배를 만드는 데만 약 20조 원. 여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 정비까지 다 더하면 최대 약 60조 원. 그러니까 이건 배 몇 척 사고 끝나는 거래가 아니라 한나라 조선업에 30년이 걸린 세기의 계약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건 2회사였어요. 독일의 TKMS, 그리고 우리 한화오션. 그리고 얼마 전 캐나다 정부가 결정을 발표했어요. 한화오션은 바로 다음 순번 예비 공급 업체 자리에 남았어요. 발표를 맡은 카니 총리는 이번 경쟁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초박빙이었다. 게다가 총리는 여지를 하나 남겼어요. 만약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그때는 한화와 다시 협상하겠다고. 한화가 접은 판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려 5갈래였죠.
첫 번째 계단, 조선훈련 허브예요. 한화 오션은 온타리오의 조선소, 그리고 현지 모호크 칼리지와 손잡고 해밀턴에 조선기술훈련소를 세우기로 했어요. 훈련소 지원서를 이미 머릿속으로 쓰고 있던 젊은이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수함 선정이 무산되자 한화 캐나다 대변인이 딱 한마디 했어요.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중단한다. 두 번째 계단, 강제예요. 여기서 금액 단위가 확 뛰어요. 한화는 캐나다 철강 기업 알고마스틸과 최대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800억 원 규모의 지원 각서를 맺어뒀어요. 문 닫을 뻔한 철강 도시에 일감이 돌아온다는 기대, 그것도 함께 멈췄어요. 세 번째 계단, 수소예요. 한화는 현지에서 수소에너지 협력 사업까지 그려두고 있었어요. 이것도 여기서 접혔죠. 그리고 네 번째 계단, 여기가 진짜예요. 바로 군용 차량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캐나다 자동차 부품협회 APMA와 합작법인을 세웠어요.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무인 지상 차량까지 하나하나가 한국 지상 무기를 대표하는 간판들이에요. 이게 성사됐다면요? 캐나다는 K9이나 천무 같은 전략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어요. 잠수함이라는 바다 이야기가 자주포와 장갑차라는 육지 이야기까지 끌고 갈 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큰 판도 잠수함 탈락과 함께 통째로 사라졌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계단, LNG예요. 한화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LNG 생산 설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설비는 그 자체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건설부터 운영까지 오랜 기간 일자리와 투자를 빨아들이는 무게를 가져요. 방산과 조선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까지 손을 뻗던 그림, 이것 역시 함께 접혔어요. 훈련소, 강제, 수소, 군용 차량, 그리고 LNG, 다섯 갈래가 한꺼번에 멈춰선 거예요. 자, 이걸 쭉 늘어놓고 보면 정말 통쾌한 방역처럼 보이죠. 그래, 우릴 떨어뜨렸으니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결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이 다섯 개는 화풀이로 접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엔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 한 줄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 문을 열기 전에 그 한 줄부터 꺼내볼게요. 자, 그 계약서 한 줄이 뭐냐? 아주 단순해요. 한화가 캐나다에 약속한 이 다섯 가지는요, 전부 잠수함을 우리가 따내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강제도, 수소도, LNG도, 군용 차량 합작도. 큰 틀에서 보면 잠수함 계약을 따냈을 때 함께 굴러가도록 하나로 묶어둔 패키지였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까 그 패키지라는 열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수함을 따내면 화살표 5개가 함께 켜지고 못 따내면 화살표 5개가 함께 꺼진다. 처음부터 하나의 스위치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수함 선정이 무산된 순간 이 투자들을 접는 건 사실 화풀이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사업 논리예요. 잠수함을 못 따냈으니 그 잠수함에 딸려있던 투자도 자연스럽게 멈춘 것뿐이거든요.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정리해 싶었던 그 속도의 비밀도 여기 있어요. 애초에 한 뿌리에 매달려 있던 것들이라 뿌리가 뽑히니 가지가 한꺼번에 떨어진 거죠. 여기가 빌런 경제학이 늘 하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보면 통쾌한 복수극이지만 구조로 보면 차갑도록 정확한 계산이에요. 방역처럼 보이는 장면 뒤엔 이렇게 냉정한 계약 논리가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균형을 잡고 갈게요. 이 이야기에 취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있거든요. 그럼 캐나다는 대체 왜 이 좋은 패키지를 걷어찼냐? 바보냐? 아니에요. 캐나다는 절대 바보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만 짚을게요. 첫째, 독일도 결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걸 들고 왔어요. 독일 TKMS가 캐나다에 제시한 경제 효과가 총 약 1670억 캐나다 달러, 그중 직접적인 경제 임팩트만 860억 캐나다 달러, 그리고 65만 명분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화는 패키지가 있었고 독일은 없었다가 아니에요. 두 나라 다 산더미 같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고 캐나다는 그 둘을 저울에 올렸던 거죠. 둘째, 캐나다한테는 돈으로만 설명 안 되는 계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리고 대서양 안보라는 판 위에 서 있죠.
같은 유럽 동맹끼리 무기 체계를 맞추고 함께 움직인다는 건 성능표 숫자만으로는 안 잡히는 무게예요. 독일을 고른 데는 이런 정치적, 전략적 판단도 분명히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걸 캐나다가 눈이 삐었다는 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이유가 있었고 한화는 한화대로 조건이 사라진 투자를 정리했을 뿐 서로 다른 저울을 들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느 한쪽을 악당으로 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캐나다의 그 선택이 정말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캐나다가 대신 손잡은 독일 잠수함. 사실 여기엔 캐나다가 미처 크게 얘기하지 않은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과거 똑같은 독일 잠수함을 산 나라들이 실제로 뭘 겪었는지 이제 세 번째 문을 열어볼게요. 좀 서늘할 거예요. 캐나다가 손잡은 건 독일 TKMS의 신형 잠수함 E12CD라는 모델이에요. 이름은 멋진데 여기 좀 서늘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배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제로 바다에서 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최초로 주문한 게 노르웨이인데 그것도 아직 취역 전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지금 아직 물속을 제대로 달려본 적 없는 신형의 12척을 건 셈이에요. 신형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무기, 특히 잠수함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아무리 설계도 위에서 완벽해 보여도 실제 바다에서 오래 굴러본 이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배 한 척을 새로 뽑는다는 건 부품 몇 개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기술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물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운용국은 좋든 싫든 일종의 실험대에 오르게 돼요. 잠수함은 이 성장통이 유독 무섭습니다. 하늘의 전투기나 땅의 전차와 달리 잠수함은 문제가 생겨도 물속에서 곧바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승조원 수십 명의 목숨이 배 한 척에 통째로 묶여 있죠. 그래서 잠수함만큼은 검증된 이력이 곧 신뢰이자 안전이라고들 말해요. 이게 괜한 특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바로 독일의 이전 모델 214형 잠수함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겪은 일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스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이 독일 214형을 나란히 도입했어요. 당시엔 세계가 주목하던 최신 디젤 잠수함이었죠. 두 나라 다 큰 기대를 안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쪽 다 심각한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멀리 떨어진 두 해군이 나란히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것, 이게 오히려 의미심장하죠. 가장 유명한 건 그리스 사례예요. 수상 항해를 할 때 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심할 때는 최대 46도까지요. 46도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거의 넘어가기 직전의 각도예요. 제조사가 이걸 잡으려고 배 안의 무게추를 무려 21톤이나 아래로 옮겼는데도 배는 계속 그만큼 기울었다고 해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승조원 안전이 위협받고 무기를 제대로 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소 없이 오래 자망하게 해주는 핵심 장치 AIP, 연료 전지에서 과열 문제가 나왔고 스크루가 돌 때 물속에서 거품이 생기면서 소음이 커지는 캐비테이션 문제까지 겹쳤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잠수함은 은밀함이 생명이거든요. 소음을 낸다는 건 적에게 나 여기 있소 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은밀해야 할 배가 시끄럽다니 이만한 아이러니가 없어요. 결국 그리스는 배 받기를 거부했고 이 일은 긴 소송으로 번졌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14형을 개조한 손원 1급에서 결함이 확인됐고 국제상업회의소 ICC 중재까지 갔죠. 그 결과 2021년 TKMS가 우리나라에 약 13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리스는 한술 더 떠서 최근 국제중재에서 1억 5천만 유로가 넘는 배상 판정을 받아냈고요. 자, 여기서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독일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TKMS는 오랜 세월 잠수함을 만들어 온 방산 명가고 214형도 초기 진통을 거친 뒤 지금은 여러 나라가 잘 운용하는 검증된 계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아무리 이름값 있는 회사가 만들어도 아직 실전 이력이 없는 신형에는 예상 못한 지연과 결함이라는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 그리스와 우리가 겪은 214형의 진통이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 캐나다가 택한 이 신형이 순조롭게 인도될지
아니면 비슷한 성장통을 한번 겪을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단정 못해요. 12척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는 만큼 인도가 조금만 늦어져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요. 답은 시간이 지나 배가 실제로 물에 들어가 봐야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이 남았어요. 어쩌면 오늘의 진짜 핵심. 이 모든 걸 놓치고도 한화가 이상하리만치 담담한 이유.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캐나다 잠수함 놓쳤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 방산업계와 이 분야를 오래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좀 다르게 봐요. 캐나다 계약 하나보다 훨씬 더 큰 판이 지금 바다 건너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까지 불러요. 그 더 큰 판이 바로 미국 함정 시장이에요. 업계 얘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미국은 앞으로 약 30년에 걸쳐 노후한 함정을 교체하고 전력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세배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해에 2자릿수 규모의 함정이 거론될 정도예요. 캐나다의 잠수함 12척과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른 거죠. 12척 대 수백 척.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사는 한번 그 나라 공급망에 들어가면 건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까지 수십 년을 따라오거든요. 배 한 척 파는 게 아니라 그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내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는 이 미국 시장을 두고 방산의 진짜 노른자라고 불러요. 다만 여기서 제가 꼭 선을 그을게요. 이건 아직 확정된 큰 계약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자 전망이에요. 정치 상황이나 미국 내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한 밑그림에 가까워요. 그러니 한국이 미국 시장을 먹었다가 아니라 한국 앞에 그런 큰 무대가 열리고 있다 정도로 담담히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한국이 참패했다며 비관할 일도 캐나다 꼴 좋다며 국뽕으로 취할 일도 아니에요. 게다가 잊지 마세요. 한화는 완전히 탈락한 게 아니라 이 순위예요. 독일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다시 한화에게 기회가 돌아올 여지가 남아 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방역은 상대를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을 조용히 싸서 물러난 뒤 훨씬 더 큰 무대로 눈을 돌리는 것, 더 큰 판에서 실력으로 다시 증명하는 것, 그게 진짜 방역이에요. 한화가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한테 남기는 건 통쾌함 하나가 아니에요. 방산 뉴스를 볼 때 우리 눈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누가 이겼다는 헤드라인은 제일 잘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승패 뒤에 어떤 패키지가 딸려 있었고 그게 어떤 다음 시장으로 이어지느냐거든요. 감정으로 보면 통쾌하거나 억울한 얘기로 끝나요. 그런데 구조로 보면 왜 어떤 기업은 한 판을 놓치고도 더 큰 판으로 갈아타는지가 보여요. 감정보다 구조를 읽는 눈, 그게 빌런 경제학에서 여러분이 챙겨 가실 진짜 힘이에요. 오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진짜 방역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화의 철수, 통쾌한 방역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냉정한 사업적 계산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 정부였다면 검증된 한국과 그 큰 투자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진짜로 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